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이번 주 주말은 진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요새 가장 핫한 궁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수씨 궁전의 이야기예요. 상수씨 궁전은 지금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등장을 한 덕분에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물론 예전부터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프랑스에 베르사유 궁전이 있다면 독일에는 상수씨 궁전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상수씨 궁전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 제가 한 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상수씨 궁전은 1747년 지어졌고요. 독일 포츠담에 위치해 있습니다. 1747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지어진 거고 1990년부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름이 조금 특별하죠. 상수씨 궁전. 근데 이 상수씨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가 아닙니다. 독일에 위치하고 있지만 프랑스어예요. 상수씨, 이 프랑스 말로 하면은 걱정이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수씨 궁전은 곧 걱정이 없는 궁전이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궁전의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이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의 면적이 굉장히 커서 뭐 하루 만에 다 보기에는 어려운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상수씨 궁전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궁전을 지은 독일의 왕 이야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수씨 궁전을 지은 왕은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대왕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알게 되지만 사실 이 대왕이라는 호칭, 칭호 이거 거의 안 붙여주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잘 찾아보시면은 이런 대왕의 호칭을 갖고 있는 거는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문무대왕 요 정도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대왕의 호칭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 상수씨 궁전을 지은 왕도 사실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대왕의 호칭을 얻은 이 프리드리히 대왕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업적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길래 대왕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을까요? 크게 3가지 있거든요. 일단 첫째, 상수씨 궁전을 만들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 상수씨 궁전을 보려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대왕은 이 독일의 후손들도 생각을 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관광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암흑과 같았던 미신의 시대에 맞서 싸운 왕이었어요. 프리드리히 대왕이 있었던 유럽은 오늘날이랑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여전히 유럽의 평범한 사람들은 마법이라는 것의 존재도 믿었고 마녀라는 사람도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거를 과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미신이라든지 혹은 너무 종교적 기도에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미신의 시대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이 계몽주의의 앞장을 섰습니다. 여기서 계몽주의는 이성에 의해서 어떤 미신을 부셔나가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대왕 덕분에 유럽에도 이 계몽주의가 많이 퍼져나가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프리드리히 대왕의 업적은 프로이센이라는 본인의 나라를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프리드리히 대왕은 이웃나라죠. 오스트리아와의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슐레지엔이라는 지역의 땅을 프로이센의 땅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아쉽지만 오늘날 슐레지엔 땅은 독일 게 아니고요. 체코 땅이에요. 독일이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졌고 동독 서독 분단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겪었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대왕이 획득했던 이 슐레지엔 지방을 뺏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분의 업적을 좀 들으셨다면 프리드리히 대왕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냉정하고 그런 잔인한 대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림에서도 보시면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전쟁보다는 책을 좋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쟁의 화신으로 좀 거듭나게 된 그런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좀 재미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때는 1712년이었어요. 프리드리히 대왕이 태어납니다. 이분은 타고나기를 감수성이 풍부하고 책을 좋아하고 프랑스 문학을 읽고 시 쓰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프리드리히 대왕의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대왕의 아버지는요, 일명 별명이 군인 왕일 정도로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통해서 세계 제일의 군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자기랑은 너무 반대인 거죠. 장차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를 군사 강국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이 아들이 막 칼싸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아버지도 조금은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린 프리드리히 대왕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5살 때부터 승마도 배우게 하고 사냥도 데리고 다니고 군사훈련도 시켜줬어요. 그러다가도 말을 안 듣거나 다른 책을 읽으면 회초리로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 프리드리히 대왕 입장에서는 너무 지옥이잖아요. 본인은 사냥하기 싫고 그냥 책 읽고 싶은데 자꾸 막 강요를 하니까. 그래서 한 18살 때 이 프리드리히 대왕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가출인데요. 아무래도 왕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 스케일이 좀 커요. 프리드리히 대왕은 그냥 가출을 한 게 아니라 아예 프로이센이라는 본인의 나라를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한 명이랑 계획도 짜고 해가지고 18살 때 프로이센 탈출을 도전하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프로이센 군인한테 붙잡혀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끌려와요. 근데 이 프리드리히 대왕의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왕이 되어야 하는 애가 나라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들이랑 같이 탈출한 이 친구에게 이 2명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난 거죠. 근데 이 사형 집행날 거의 직전에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프리드리히 대왕에게 내렸던 사형 선고는 없었던 일로 해요. 근데 그 친구 있잖아요. 같이 탈출을 시도했던 그 친구는 진짜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논란이자 루머가 따라다니는 게 사실은 이 같이 도망갔던 그 친구가 프리드리히 대왕의 친구이자 약간은 연인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부러 죽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프리드리히 대왕이 보는 앞에서 소중한 친구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프리드리히 대왕이 각성을 했고 결국에는 아버지처럼 군인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친구가 죽어서 각성을 해서 엄청난 업적들을 남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프리드리히 대왕이었습니다. 자, 그럼 상수씨 궁전과 프리드리히 대왕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네, 오늘은 프리드리히 대왕의 이야기도 소개해드렸고 또 눈물의 여왕에서 나오는 상수씨 궁전도 들려드렸네요. 제가 사실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눈물의 여왕은 어떻게 하다가 1화를 보게 돼서 쭉 보고 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요즘 드라마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 있으시면 저한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딩모니와 함께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